군 당국이 최근 동해안 오리발 기순 사건을 계기로 전방지역 과학화 경계 시스템을 AI 기반 감시체계로 교체하는 것을 추진키로 했다. AI 기반 감시체계는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 신호 패턴을 분석하는 카메라가 움직이는 물체가 사람인지 동물인지를 파악해 경보음을 울리는 기능 등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전력화학 사업을 통해 군은 GOP를 포함한 과학화 경계 시스템 전체를 업그레이드하겠다는 계획이다. 경계 트라우마에 시달려온 22사단을 향해서는 정밀 진단을 통해 부대를 재창설하는 수준으로 손보겠다는 얘기도 꺼냈다. 경계 실패가 반복되는 구조적 원인을 따져보고 부대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전방지역 군 경계망이 뚫릴 때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을 반복하다 보니 또다시 탁상 공론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없지 않다. 세계일보는 지난해 말물 새일 틈 없다던 과학화 경계 시스템 철책 귀순 때 왜 먹통된 나와 올해 초 군기지에 따라 예산 10배 차이 주먹구구식 장비 선정 가라는 제하의 기사를 보도하며 군 과학화 경계 시스템의 문제점을 조명했다. 이제는 근본적 해법 마련을 위한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되풀이되는 과학화 경계 시스템의 문제는 무엇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보완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살폈다. 2012년 10월 이른바 노크 귀순 사건 이후 군 당국은 대북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전방 GOP와 국가 중요 시설, 미사일 기지 등의 과학화 경계 시스템을 갖추기 시작했다. GOP 철책 249km 구간에는 1,700억 원을 들여 경계용 폐쇄회로 TV와 광케이블망을 설치했다. 이후 군은 완벽한 경계작전 임무 수행을 자신했지만 곳곳에서 허점을 드러냈다.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GOP 과학화 경계 시스템 고장 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2월부터 2017년 7월까지 20개월간 모두 862건의 고장이 발생했다. 하루 평균 1.4건이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우선 군작전 요구 성능인 감지 센서 탐지율의 90% 적용이 꼽힌다. 확률적으로 100번의 침투 시도가 있다면 그중 90번을 걸러낼 수 있다는 얘긴데 반대로 생각하면 10번은 뚫릴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지속적으로 군과학화 경계 시스템에 구멍이 생기는 문제는 이런 기술적 한계와 무관치 않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재익 의원이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도 탐지율 자체가 90%로 낮아 경계 시스템 오작동이 빈번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경계 시스템 탐지 및 오경보 개념과 평가 기준이 설치부대와 시험평가기관 등에 따라 제각각인 점도 개선 대상이다. 가령 철책 월책의 경우 방위사업청과 육군시험평가단은 울타리를 타고 넘어 부대 내로 진입해야만 침입이라고 판단하는 반면 육군 미사일 사령부는 울타리에 매달리기만 해도 침입으로 간주한다. 판정 기준이 상이하다는 얘기다. 특히 최근 미사일 사령부는 침투 의도와 관계없이 철책 접촉 행위에 의한 모든 진동 발생 시 경보 발생을 요구하면서 정작 쇠망치로 철책을 치는 충격에는 경보가 발령되면 안 된다는 기준을 업체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주먹구구식 평가 기준에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 경계 시스템 탐지 및 오경보 등 성능시험 평가만이라도 하나의 기관으로 통일하고 그에 따른 일관된 기준을 정립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초기 도입된 과학화 경계 시스템은 야생동물에 대한 오경보를 식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부족했다. 고란이나 멧돼지 등 야생동물에 의한 울타리 충격으로 진동이 발생할 경우 경보가 울리는 사례가 많아 경기병의 피로도가 높았다. 이는 실제 침입 시도 때 감지 경보에 대한 신뢰와 경계심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으로 이어졌다. 일명 양치기 소년 현상을 초래한 것이다. 야생동물의 울타리 충격은 오경보로 인식, 배제하고 침입자가 철책 울타리 절단 및 월책을 시도한 경우에만
경보가 발령돼야 효과적인 경계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앞서 방위사업청은 2019년부터 2021년 A역자와 275억 원 규모의 과학화 경계 시스템 2차 사업을 추진했다. 지능형 탐지 소프트웨어를 장착한 영상분석 서버를 설치했다. 주야간 안개, 해무 등 악천후 시에도 감시가 가능한 시스템도 추가해 경계 취약점을 극복하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역부족이었다. 기존 경계 시스템에 지능형 기술을 더해 탐지율과 오경보율 개선이 필요한 이유다. 이른바 센서 퓨전으로 불리는 이런 지능형 시스템은 복수의 감지 기술을 이용해 울타리 주변에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경계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AI 장비 도입을 위한 과학화 경계 시스템 성능 개량 사업은 2025에서 2026년쯤에야 이루어질 예정이라는 점이다. 장비 성능이 향상될 때까진 현재 과학화 경계 시스템을 대체할 뚜렷한 대안이 없다 보니 또 다른 비순 사태의 감시 공백을 드러낼 수 있다. 관련 업체의 한 관계자는 군의 감시체계가 지능형으로 가는 추세인 것은 맞지만 이것 또한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다. 안개가 끼었다든지 역광 등의 맹점이 있다. 결국은 사람이 중심이 돼야 하면서 그런 점에서 앞으로 감시체계는 진동형 센서, 열감지 센서, 카메라, 드론을 이용한 추적 시스템까지 멀티 복합으로 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가중요시설의 과학화 경계 시스템 사업은 2단계 입찰 방식을 적용한다. 1차로 탐지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업체 2군데를 선정한 후 2차로 최저가를 제시하는 업체를 최종 낙점하는 방식이다. 우수한 성능의 업체가 있더라도 저가의 금액을 제시한 업체가 선정되는 불합리한 구조를 갖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탐지율 99%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2차 입찰 참여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오경보율 최소화의 전제 조건이 될 수 있다. 또 업체의 기술 발전, 촉진과 장비 성능 향상을 위해 가격보다는 기술력의 배점을 높게 하는 방법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밖에 경계 시스템 성능 시험 평가 시 일정 요구 조건 이상의 탐지율과 오경보율을 달성하는 장비에는 가점을 부여해 차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탐지율 90%의 군 요구 성능만을 만족시키고 가격을 최저가로 낮추는 현행 입찰 시스템으로는 업계 기술 개발을 더디게 할 뿐더러 경계작전의 허점 보완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평가다. 계속되는 경계 실패는 군 자체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기 어렵다. 따라서 군을 비롯한 업계, 학계, 연구소 등에서 활동하는 관련 전문가 및 실무자를 한데 모아 협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지난 5일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군 관계자 30여 명이 강원 고성군 22사단을 찾았다. 지난달 16일 북한 남성의 오리발 기순으로 드러난 22사단의 경계 실패 원인과 해법을 찾기 위한 자리였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이런 추가 대책 회의를 자주 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 관계자는 과학화 경계 시스템을 도입한 뒤 수많은 과오와 침입을 허용하는 사례가 있었다. 그때마다 군은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했다면서 더 이상 군이 신뢰를 실추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근본적인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하기 위한 과감한 공론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